자, 장국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유, 벌써 뭐 들어오셨네요. 우리 준방님, 우리 의리의 남자. 이 세상 마지막 휴머니스트. 우리 이정식님,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타 존스님, 그 다음에 우리 이정식님, 비바람님. 비바람님! 진짜 반갑습니다. 어제 녹화 방송 보셨죠? 그리고 제가 오늘 답글을 남겼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예, 진짜 반갑습니다. 비바람님, 네. 자, 다른 것보다도 제가 어저께는 죄송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감정에 많이 휘둘렸거든요. 후쿠시마 방류소 문제 때문에. 제가 썸네일에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자, 일본에서 후쿠시마 방류수, 오염 폐수죠. 방류의 부분이 아니라 투기죠, 투기. 그 오염수 투기를,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참,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입니다. 시료 채취 대신에, 그죠? 시료 채취 대신에 현장 확인만 한답니다, 여러분. 자, 이 오염수를 가가지고 전문가를 대동해서, 여러분. 국가수까지는 아니래도 전문가를 대동을 해서, 그죠? 그 시료물을 채취를 해서, 그리고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냥 눈으로 쑥 들려보고 온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오염수라 그래가지고 방사능에 오염이 됐다 그래가지고 피폭을 맞았다 그래가지고 물 색깔이, 바닷물 색깔이 막 뿌옇거나 검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물입니다.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쉽게 볼 수 있는 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그냥. 이걸 그냥 눈으로만 보고 오겠다? 벌써 여기부터가 크나큰 모순점을 안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죠? 여기 보게 되면은 한일 양국이 지금 이미 자기네 짬짬이로 협의를 했답니다. 해가지고 오는 5월 24일을 포함해서 이틀간적이고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 일정에 합의했다. 네, 여기 보게 되면은 한국 실찰단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를 별도로 채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검증을 못해 오염수 방류를 위한 들러리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정부의 실찰단 파견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게 국민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기정사실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진짜 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러워.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이 개탄스러운 행위들을 쉽게 편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 올여름 예정대로. 제가 어저께 말씀을 올렸었죠. 많이 센치하면서. 빠르면 7월 달에 방류를 한다라고. 일본 정부는 이미 예정대로 여름에 방류를 한답니다. 보통 시기를 여름을 7, 8월, 9월로 잡지만은 요즘 시기가 빠르잖아요. 6월, 7월, 8월까지 여름으로 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진 나오죠? 이 부분에서 지금 저장 탱크입니다.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저장해준 탱크.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21년도 2월에 촬영을 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 탱크가 약 한 1,400개 정도. 1,400개 정도의 이 탱크인데, 요 드럼통 탱크인데, 여기에 저수 용량이, 오염된 저수 용량이 약 한 130만 톤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130만 톤이에요. 근데 우리가 국제 그 환경단체라든가 많은 그 주변국에서 일본한테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그 오염수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부랴부랴 요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오염된 물을 여기다가 보관하고 있으니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 터지고 난 다음에 쓰나미가 밀려와서 하고 난 다음에 그 오염된 물이 한 130만 톤밖에 안 될까요? 그래서 여러 나라하고 태평양 연합국과 세계적의 어떤 그 환경단체들이 자, 일본이 흘려보냈지 이미 방류를 그때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 전부터 방류를 이미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130만 톤밖에 저장이 안 돼 있대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석균열 교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나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저께 몇 번을. 자, 이분이 학자시고 교수님이십니다. 뭐 지금 뭐 바로 뭐 주무시다가 나온 그런 분이 아니고요. 원래 반곱슬이신 것 같아요. 항상 이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되면 WTO의 승소 근거가 무너져. 우리가 예전에 그 수산물에 대한 걸 금지하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승소를 했는데 우리가 이겼잖아요. WTO에서 승소를 한국이 그래 너희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어패류를 수입을 안 하는 건 정당한 거다라고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대일 외교를 방문을 하면서 여러분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조치 이 자체도 유지되기가 힘들 것이랍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명분이 안 서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쿠시마에서 나는 수산물들은 우리나라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만약에 방류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요 금지 조치되는 부분이 명분이 잃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야, 봐라.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한국 대통령이 이 물은 안전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방사능에 오염됐지만 오염된 물을 처리했다. 오염 처리수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응? 그러니 우리가 하는 후쿠시마 인근에 잡는 수산물들, 어류들, 어패류들 이거는 너 수입 금지한 거를 해제해라. 말이 되죠. 명분이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심각한 부분이에요. 어저께 제가 이 석군이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석천호수의 한 절반 분량이 약 650만 톤의 그 저수 용량이랍니다. 절반이. 그러니까 나머지 합치면 한 1300만 톤이죠. 그러니까 석천호수에 담긴 그 물의 그 양이.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탱크를 석천호수의 절반 정도만 되는 한 650만 톤만 되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고 난 다음에 담수화시켜서 그렇죠? 18년 뒤에 방류를 해도 된다라고. 그때는 안전한 물이 된다라고. 근데 일본은 굳이 방류도 안 돼야 될 부분을 방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반대측의 의견은 또 보세요. 수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 현재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데 자, 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금지를 해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 먹이 사슬을 통해서 국내 소비자 체내로 자연스레 들어올 것.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먹이 사슬을 통해서. 그죠? 그럼 또 혹자는 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야, 나는 뭐 생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미역 뭐 그 애 날 때나 해산할 때나 먹는 거지 뭐. 난 미역 안 먹으니까. 해산물 안 먹으니까 해산물 안 먹지 뭐. 안 먹으면 되지 뭐. 아니죠, 여러분. 석균열 교수가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러분, 자, 바닷물이 증발을 해가지고 수증기하고 구름으로 있다가 그게 비로 내리잖아요. 그죠? 자, 1년 뒤에 한반도에 그 비,
그러니까 이 오염된 이 방사능 비가 내린답니다. 방류를 했을 때. 그러면 이 바다 쪽만 뭐 괜찮을까요? 안 먹으면 되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 많은 기사들이 자 일본이 방류를 시작을 하면은 수산업계 타겟이 된다. 타격이 너무 크다. 아 지금 나 횟집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문 닫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많이 그러잖아요. 비단 수산물 쪽에 수산업에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죠. 먹이사슬을 통해서 그죠. 당장 1년 뒤에 비로 내려버리면은 그렇죠. 우리가 먹는 고추, 농산물들 그죠. 제주 당근 좋잖아요. 무안 양파 좋잖아요. 거기에 이 방사능이 농축이 안 됩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방사는 그만큼 무섭고 그만큼 이 범위 확대가 상상을 불허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자, 말씀드린 요 찬성적 또 찬성적 얘기도 한번 뭐 들어봐야죠. 그죠? 자, 체내에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수치다. 한일 관계 개선이 더 우선시되는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궤변을 팹니다. 그죠? 저는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 요번에 그 시찰단이 5월 23일부터 가는데 오면서 기념으로 오염수 있잖아요. 눈으로 들어보게 채취하고 검증 이거 조사 안 하는데 물 진짜 한 1.5리터짜리 페트병으로 해가지고 한 2병씩만 좀 갖다 달라고 하세요. 그거 마셔보세요. 응? 기분이 어떻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 물론 먹이사슬을 통하던 방류를 해서 수산물을 먹던 체내에 흡수되면서 그 폐해가 발생되는 거는 나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사능은 자 20년에서 30년 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들 그죠? 한 40대,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 상관이 없어요. 수산물을 계속 지금 먹으시고 100세 인생이잖아요. 100살까지 사셔도 큰 무리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가 40대 이상들 7, 80대 어르신만 계시나요? 연령층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10대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이 방사능이 가장 무서운 게 태아한테는 치명적이랍니다, 여러분. 뱃속에 임산부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태아가 태동되는 9달 반 되는 그 기간 동안 있잖아요. 임산부가 마시는 음식, 물, 먹는 음식, 그죠? 그 다음에 들이키는 숨, 이런 속에 다 그 태아는 영향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무섭잖아요. 우리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어저께 2시간 내내 요 후쿠시마 이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이 무단 투기에 대한 성토를 하면서 감정이 많이 센치해졌잖아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 요 방사능 오염수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저는 현재 윤석열 정부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보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 방사능 오염수 폐수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자 다음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어제 오늘 뭐 뉴스하고 언론을 통하고 뭐 들으셔가지고 많이 아시겠지만은 자 간호사법 그건 두 번째로 나오고 윤석열 윤 대통령이 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다. 이런 기사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드디어 한 달도 채 안 돼서 드디어 우리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정광석화 같이. 어떤 부분을?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부분 하셨어요? 한번 다 아시잖아요. 한번 채팅에 한번 써보세요. 뭘 거부했죠? 어떤 거를 거부권을 행사했죠? 어떤 분을 행사했을까요?
이건 아까 우리 저기 교수님 어떤 부분을 행사하셨어요? 자,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드디어 또 채 한 달이 안 돼서 자, 윤 대통령 공약한 간호사법도 거부권 행사. 아주 이런 데는 정광석과 같이 그냥 칼같이 검사를 오래 하셔서 이 검사같이 그냥 칼같이 그냥 형량 구형 때리는 건 아주 칼같아요. 그죠? 간호사단체 약속을 파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양국법에 의해서 간호사법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아무리 금방만 있는다 그래서 자, 여기 그림 나오죠? 방역법을 깨끗하게 하얗게 갇혀 있고 자, 위에 뒤에 나옵니다. 윤석열 그 당시 대선 후보일 때 대한간호사협회를 방문을 해서 자, 표를 얻으려고 말씀을 한 거죠. 자, 2020년도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4시에 갔네요. 대한간호사협회 장소가. 자, 정부 출범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야당과의 협치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 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얘기인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11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사협회를 방문해 정책 제안서를 받고 있는 모습. 자, 이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자,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간호사분들을 위해서 자, 현재 코로나 전국이 이 상황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처우가 약하신 분들이 간호사입니다. 네, 당신들 처우 개선해 주겠습니다. 이래서 많은 간호사들 생각했죠, 여러분. 웬만한 레지던트, 그죠? 의사, 고사 바로 봐서 들어온 레지던트 한 2년, 3년 차보다도 수간호사를 그러잖아요. 10년, 20년 된 간호사들의 그 어떤 그 직위가,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투표 날 때, 야, 이 간호사협회에 되어 있는 이 간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98%가 윤석열을, 현 정부를 지지했었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제가 왜 이 간호사법, 법이 통과 안 됐는 이 부분을 여러분 있잖아요. 이 간호사 분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죠, 여러분. 저는 팩트에 입각해서 좀 단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당신들의 대한간호사협회 당신들의 자승자박이고 당신들이 선택한 당신들이 이렇게 해줄 거라고 선택한 리더가 현재 대통령 돼서 당신들과 약속한 국민과 약속한 이 공약을 헌신짝 버리듯 그죠? 우리 옛날에 찢어진 신발 찌그러진 고무를 엿 한 가닥 두 가닥에 쉽게 버릴 정도로 그 공약을 그 공적인 국민과의 약속을 한 그 공적인 약속을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또 뭐 이 어떤 이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간호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아니죠, 여러분. 정식 간호사들하고 또 여러분 이만큼의 간호사분들의 그 숫자의 이상인 만큼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간호조무사분들이 계세요. 응? 간호학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실업계 학교 요즘엔 뭐 디지털 학교라고 명명을 많이 하죠.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뭐 공고, 상고 뭐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뭐 디지털 뭐 이런 거 특성화 고등학교라 그러잖아요. 그죠? 대학 진학을 안 하고 요 간호사 쪽에 그죠? 의료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막 졸업한 그죠? 막 졸업한 그 학생들 18 뭐 저기 만으로 따지면 더 적게 보면 17살, 19살 그 남녀 청년들 그들이 간호조무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응? 그 숫자가 많아요. 지금 요 간호사분들이 지금 대노를 하셔가지고 너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왜 이거를 파기하느냐. 우리 지금 다 부당한 의사들의 지시 거부하고
진료 거부하고 이거 이행 안 할 때는 우리 간호사 면허증 다 반납하겠다. 라고 지금 대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납하세요. 반납하세요라고. 지금 간호사분들이 있는 그 숫자의 그 이상으로 간호조무사 우리 분들이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간호사분들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열악한 대우 속에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있잖아요. 응? 이렇다 저렇다 누구를 따진다 뭐다. 응? 자본주의 사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젊은 의원이 자기 돈으로 코인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서 코인을 했는데 왜 그게 때려 죽일 죄가 되고 그걸 가지고 성토를 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물론 그 자금의 출처가 잘못된 것이라면은 정당하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한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때 가서 성토를 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대통령이 국민과를 상대로 공적인 약속과 그 공약을 다 파기하는 행위, 국회의 입법의 권한을 대는 걸 무시하는 행위, 응?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여러분? 응?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대의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없으니까 각자의 국회의원한테 그 지역에 그 국민들이 권한을 드린 거 아닙니까? 대신 국회의원이 하는 말은 뭐다? 아시잖아요. 국민들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들의 의견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대통령이 현 정부가 국가가 국민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듣지 않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간호사법.